그 투자를 많이 안 하는 동안 중국 업체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낮아져 있는, 그 우려감들은 좀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 중국에서 하고 있는 뭐 LCD라던가 이 투자 자체가 뭐 최근에 가장 그 고급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삼성에서 이미 다 한번 써먹고 만들었던 장비들을 수주를 해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우려감은 이제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이미 중국 투자라던가 이런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정도 될 수 있는 회사가 이제 AP 시스템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업체들은 정말 많아요. 정말 많고 뭐 흔히 얘기하는 뭐 SNU라는 회사들도 있고 뭐 되게 많죠. 근데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재무적으로도 그렇고 기업에 대한 가치적인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회사들이 이 그 산업 투자를 할 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도 회사들마다 다 틀리거든요. 앞에서 그러니까 그 시작을 할 때 막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애들이 있고 어느 정도 투자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두각을 나타내는 회사들이 좀 달라요. 사이클에 따라서. 진행 공정이라던가 이런 거에 따라 다 틀린데 SFA라던가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봐야 되는 회사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쭉 얘기를 들어보시면 뭐 이러이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봉지 쪽과 관련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삼성에서 투자를 하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디스플레이 업체들이랑 이런 쪽이 이제 많이 올라오는 건 중국 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이제 삼성에서도 이제 사인할 일만 남았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투자를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발표하는 그런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은 본인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종목을 이런 회사들이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리지만 선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매일매일 주식을 사고 팔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매일 주식을 사긴 좀 어렵고 그리고 또 내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도 있죠. 막 나는 주식을 물론 이제 기대 수익률은 다 높죠. 다 높은 수익률을 원하지만 그 와중에 어떤 주가가 막 올랐을 때 좀 그 주가가 많이 올라오는 회사들에 대한 변동성이라는 게 뭐 하루에 막 20% 올랐다가 또 조정받을 때 막 5%, 10%씩 또 조정을 받는 회사들도 있고 근데 이제 어떤 회사들은 한번 올라갈 때 조금 올라가지만 또 쉴 때는 뭐 2, 3% 내에서 또 조정받고 또 좀 쉬었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SFA 같은 경우는 약간 느리지만 이렇게 조정도 별로 이렇게 크지 않은 그런 상태로 갈 수 있고 AP 같은 경우에는 좀 변동이 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기본적인 기술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제가 아마 여기서 설명을 드린다고 해도 크게 그 졸린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각설을 하고요. 아까 이제 SFA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 AP 같은 경우에 삼성에 투자했을 때 가장 좀 핫한 투자 대상처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AP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뭐 한 10,000원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한 6,000원, 7,000원 정도에서 이제 올라온 상황인데 제가 이제 그 SFA도 마찬가지고 AP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이런 회사들을 조금 좀 긴 관점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에서는 요거밖에 지금 안 나오는데 과거에 작년도 여름 정도에 이미 최저점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한 7월, 8월 될 때 최저점이 요때쯤 나왔다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또 그 시장이 조정을 받았는데 뭐 SFA 같은 경우는 4만 원 정도에서 조정을 받아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보면 느리지만 저점이 계속 이렇게 높아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투자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개인 투자자들처럼 한 번에 뭐 한 20%, 30% 사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돈이 많다 보니까 포트폴리오의 한 종목 한 종목을 늘려나가면서 그 상황에 맞춰서 주식을 사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이 정도 가격에서 저점을 찍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1년 정도가 또 지났는데 3만 원 정도에서 또 조정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단기 투자가 아니고 이 회사가 이 정도 시점이면 그때보다 회사가 좀 더 좋아졌기 때문에 이 정도면 좀 저평가됐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정도에서 주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주가가 또 쉰다고 해도 여기 밑으로 내려갈 일은 별로 없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주가는 계속 위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트렌드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좀 가치 투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 대한 그 투자 습성 자체가 많이 올라간 건 이미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많이 좋은 걸 누구나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건 별로 먹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느리지만 어느 정도가 가고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되게 많이 바쁘거든요. 아침에 막 일어나서 한국경제 뉴스 봐야 되고 장중에 종목 진단 봐야 돼. 혹시라도 내가 갖고 있는 거 나올까 봐. 그다음에 10시 넘어가면 뭐 대박 파트너스니 양봉 화이터니 막 이런 거 보잖아요. 옛날에 제가 출연했었던 뭐 방송들도 있겠지만 그런 거 보면서 내가 내일 뭘 사야 되냐, 내일 뭘 사야 되느냐를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이미 주식을 다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게 맨날 올라가고 또 딴 걸 사려면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팔아야 되고, 그러면 그 파는 게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또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러면 계속 뭔가를 사고 팔고 하고 있는데 결과는 똔똔 혹은 마이너스라는 거지. 근데 그런 부분들을 깨려고 하면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 깨지더라도 안정적으로 회사를 믿고 오래 갔을 때 그게 1년 정도 지나면 얼마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가 있을 것이냐. 근데 실질적으로 얘가 지금 3만 한 6천 원, 7천 원, 뭐 대략 한 4만 원 정도 잡으면 지금 이제 5만 원 정도 됐으니까 수익률적으로 보면 별거 없어요. 한 25%? 뭐 20%, 25%밖에 안 된다고. 근데 이거를 5만 원대 사기 시작을 하면, 물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제 5만 원 넘어갔으니까 5만 원 근처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지만, 또 이제 더 올라가면 또 더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겨우 바닥에서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중요한 건 이쪽 섹터는 방향은 잡혔다는 거예요. 방향은. 올라가려고 하고 실적이 좋아지는 것들은 분명한 방향성이 잡혔어요. 남은 건 뭐예요? 지금 올라가는 건 기대감만 갖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기대감. 이렇게 투자를 하겠지. 만약에 실질적으로 투자를 선행했을 때는 재료가 노출되겠죠. 그럼 주가가 한번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금 올해 한 해 있어서의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분위기나 트렌드 자체가 그거예요. 실적이 좋아지고 뭐 저 PER 뭐 이런 게 안 맞아. 없어요. 지금의 올해 한 해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시장의 건 뭐냐면 정해진 시점과 재료는 여기에 정해져 있어요. 재료가 나올 때까지 주가가 막 올라가. 재료 나오면 주가 빠집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뭐가 틀리냐면 재료가 나오면 그 다음에 실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가 재료가 노출됐을 때는 한참 핫하게 막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또 오히려 쉴 수 있어요. 그 다음엔 뭐야? 이게 실적으로 반영되면서 회사의 규모가 늘어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꾸준한 상승을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에 있어서 어떤 시장의 트렌드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의 상황은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1차적으로 이제 기대감, 두 번째 한번 조정을 받고 올라갈 땐 그 해당하는 매출이 실적에 반영되면서 다시 이제 회사가 돈을 벌고 하면서 이제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고, 그 사이클이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3년에서 5년 정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금리 인상을 그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미국의 신용등이 강등됐을 때 상황에서 대략 한 4년 정도 파동이 걸렸다고 하면, 얘가 아까 주봉에서 봤던 것처럼 작년도 하반기에 저점을 찍었죠. 그러면 여기서 곱하기 3년을 하는 거야. 그럼 언제까지 가는 거야? 2014년도 7월 달부터 3년 뒤면 2017년 7월 달까지는 상승 사이클이 걸릴 수 있다는 거죠. 되게 보수적으로. 그건 좀 더 연장될 수도 있고 조금 단축될 수도 있어요. 근데 단축되기보다는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OLED라는 거, 어떤 이 IT 기술 자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발전하면 발전할지 후퇴하진 않거든요. 지금 겨우 삼성에서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산업적인 부분이라는,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예요?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은 OLED TV나 이런 것들이 비싸서 못 쓰지만 좋은 건 아는데 비싸니까. 근데 1, 2년 정도 지나면 판매량이 많아지고 기술이 높아지면서 가격이 다운되겠죠. LCD는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싸지거나 아니면 이제 좀 줄어들게 될 거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바뀌게 되는 건데,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TV를 보다가 가면 갈수록 화질도 좋아지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에 내가 TV를 산다. 지금 만약에 내일 오늘 끝나고 나가서 어디서 TV를 하나 사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산다 그러면 아마도 LED TV 중에 가장 좋은 거 SUHD 뭐 이런 거 할 거예요. 근데 OLED는 비싸니까 안 사거든요. 근데 얼마 지나서 가격 차가 한 2~30만 원 정도 바운드리로 들어왔어. 그러면 OLED를 선택할 겁니다. 분명히 보면 화질도 틀리고 다르거든요. 약간 그런 것들이 이제 가면 갈수록 단축이 된다라는 거죠. 이 판매량이 증가를 하면서. 근데 이제 겨우 이제 움직여지고 있는 거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실질적인 투자에 대한 사이클은 작년도 여름 정도에서부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계속 주가가 막 줄줄줄줄 내려왔다가 작년도에 저점을 찍고 한 번 이제 터닝을 한 거고요. 그럼 반대로 저점을 여기서 잡았으면 여기가 두 번째 저점을 잡았잖아요. 그럼 고점이 여기죠. 그럼 얘가 만약에 상승 사이클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고점은 곧 언젠가는 벗겨진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주가가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 2017년도까지 간다는 거지. 네, 단기적으로만 보면 아까 얘기 드렸던 어떤 그 매수하는 타이밍이라던가 이런 부분 약간씩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고, 뭐 AP 시스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거랑 비슷한 흐름으로 가요. 그러니까 작년도 하반기 그 2014년도 요때 이제 저점을 한번 잡고 지금 두 번째 이제 저점을 잡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업황 자체나 어떤 분위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얘도 뭐 작년 말 뭐 이렇게 저점을 찍고 이제 올라와서 이제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이 정도 가게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또 중요한 게 있어. 우리가 이제 기업에 대한 그 평가나 기업에 대한 가치를 분석을 할 때 뭐 실적이나 기업에 대한 기본적 가치를 환산해서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회사들은 주가가 이미 그 위치에 와버린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넘어설 수 있을 만큼 어떤 실적이 확 좋아지거나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들이 이제 안 되는 회사들은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제한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가와 실적에 대한 관계는 실적보다 주가가 선행해서 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실적이면 주가가 이렇게 실적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뭐 어느 순간 돼서 이렇게 좋아지겠죠. 주가는 실적이 이제 저점을 여기서 이런 구간에서 찍는다고 하면 주가는 먼저 내려와요. 이렇게. 그리고 먼저 바닥을 잡고 실적이 좋아지기 전에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실적이 좋아진 것보다 주가가 더 멀리 가요. 이게 주식시장 주가의 생성 원리거든요. 그러면 실제 기업이 이게 이제 실적이고 이게 주가라고 하면 지금 단계는 어디냐면 실적은 이미 저점을 찍었어요. 주가도 이제 이미 저점을 찍고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에 대한 가치라는 게 얘가 이때 당시가 가장 좋은 실적을 기록했다, 그 최대 실적이었다고 치자고요. 근데 주가가 그때 당시에 한 요 정도에 와 있었어. 그럼 얘는 이 실적 대비해서 이만큼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어떤 회사는 이미 최대 실적이 역사상 최대 실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주가는 안 올라와. 여기까지 안 온다고요. 여기서 멈춘다고. 혹은 여기 갔다가 또 떨어지겠지. 근데 최대 실적을 갱신한 회사가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주가를 넘어서서 가야죠. 이걸 골라내는 거예요. 주식 투자라는 거. 똑같은 데 있는 회사를 하면서 과연 어떤 회사가 최대 실적을 시간이 지났을 때 또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야 이제 주가가 또 신고가를 내고 갈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을 다 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몇 개들만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좀 많이 올라온 회사가 이제 비아트론이라는 회사죠. 가장 좀 주가도 많이 올라왔고, 얘네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얘네 같은 경우는 중국 쪽 매출과 이제 우리나라 업체가 우리나라의 어떤 그
매출 비중이 거의 뭐 비슷비슷한 정도 수준.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적용되는 그 범위들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